에브리캐스트와 함께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브리캐스트와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함께하는 변두리 시사 프로그램 코드뉴 저널 시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진우고요. 예, 계속해서 또 음식 산업 시스템에 대한 이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요, 그 소고기 그리고 닭고기의 특히 미국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음식 유통 구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거기 음식, 닭고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장 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점, 이런 걸 좀 제기를 해주신다고요. 예, 원래, 이제, 닭 수거할 때, 수거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네. 이제 농장주가 이제 하는 담당하는 분들이 있고, 이제 트럭으로 이제 와서, 본사에서 불법 노동자들, 네. 불법 체류자들을 이제 싸니까, 이제 그거 닭 수거해주는 일꾼들이 있어요. 예. 그거 이제 원래, 예전에는 흑인들이 했었는데, 예. 흑인들이 이제 좀 원래 좀 노예였었잖아요. 좀 싸고 좀 그러니까 아마 예. 흑인들 좀 교육도 못 받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남미계 이제 불법 체류자들 네. 남미 그러면 이제 중남미 막 멕시코 뭐 이쪽이거든요. 멕시코 이후에 뭐 과테말라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불법 체류자 남미계 불법 체류자들이 더 저렴하고 더 빨리빨리 일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이제 불법으로 막 다루는 거죠. 불법이니까. 네. 그래서 작업 환경이 열악해도 이제 불평하지도 못하고 좀 뭐시기 하면 좀 막 바로 쫓아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효율성만 높이면 되니까 뭐 이런 노동자들이 회사 입장에서 만만한 거죠. 심하게 다치거나 뭐 임금이 체불돼도 노예 취급을 하고 돈만 되면 그저 뭐 물불 안 가리는 거죠. 뭐. 네.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에 있는 한국 음식점도 중남미 노동자들이 뭐 거의 대부분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네. 그래도 그런 데서 일하는 중남미 사람들은 그나마 성공한 거죠, 그분들 중에서는. 네. 보통 뭐 한국 사람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중남미 사람들 못 따라가거든요. 예. 돈 벌기가 이제 절박한 사람들이 더 부지런한 거예요. 예. 뭐든지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만. 그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이제 뭐 이런 양계장 짓는 것도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운영되는데, 네. 양계장 하나 짓는데 이제 30만 불 정도. 그러니까 막 한 3억 이상 들어가는 거죠. 최소한. 예. 예. 근데 3억이라는 돈이 뭐 미국 농부한테도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빚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근데도 이제 회사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요청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그렇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회사라든지. 네. 뭐 얘기도 되나요? 이거 나중에 또 소송 걸리면 안 되잖아요. 뭐 베스킨 로빈스 예? 파리 네, 그리고 파리의 연인. 그리고 피자 지붕. 뭐 예. 그런 거. 예. 뭐 그렇다잖아요. 뭐 인테리어나 뭐 집기 뭐 새로 사라고 하고. 근데 양계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런 프랜차이즈 개념이 사실 미국의 어떤 다국적 뭐 기업 저거죠 나온 거지만. 예. 양계장도 이제 장비를 새로 구입하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무조건 사야 돼요. 안 사면은 뭐 안 해주면 안 해준다 뭐 이런 거지 이제 뭐 계약 협박 해지 협박 뭐 이런 거니까. 예. 농부들이 더 돈을 쓰게 만들고 은행의 빚을 더 불리게 하고 결국 빚이 계속 늘면은 막 완전 돌아버리는 거죠. 노예화. 예. 그러면 좀 비슷한 예시로 들자면은 우리나라 편의점 같은 것도 좀 그렇겠죠. 밀어내기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너네 우리 거 안 해주면 안 해준다 막. 그래서 뭐 보통 양계장 2개 가진 계약 농부들이 50만 불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대요, 보통. 네. 50만 불이면 뭐 1대 1200으로 해도 뭐 6억에 가까운 돈이죠. 그러니까
버는 돈이 1년에, 그거에 비해서 버는 돈이 1년에 18,000불, 2억 정도. 네. 1년에 2억을 버는데, 양계장 2개 가진 농부들이 1년에 2억 정도 버는데, 빚은 6억에 달하니까, 뭐, 갚을 수가 없는 거죠. 3배 이상의, 1년 동안 버는 돈의 3배 이상의 빚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기 죄송한데 네. 18,000불이 2억인가요? 그 18만 불이 2억 아닌가요? 아, 그러네.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맞아. 그 어떤 게 올바른 거죠? 아, 18,000불이 맞죠. 18,000불. 2억이 그러면 아니네. 2천만 원 정도 2천만 되겠네요. 원밖에 못 버는 거네. 예. 내가 계산이, 생활비도 안 되는 거네, 이거 한마디로. 그렇네요. 그거 뭐. 아니, 1년 생활비가 한 달에 뭐 한 3,000불 정도 잡아도, 네. 뭐, 1년에 3만 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18,000불 가지고는 지금 생활도 안 되는 거네요. 예. 예. 뭐 이건 너무 불쌍하네. 계속 빚만 늘어나는 구조네요. 우리나라 뭐, 프랜차이즈는 착한 거네요. 그거에 비해서. 착한, 선량한 거네. 예. 아니,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양계장 주인이 닭을 대하는 태도나, 기업이 양계장 주인을 부리는 태도나 별 차이가 없네. 무슨, 양계장 주인이 닭이네, 여기서는. 예. 닭, 그냥 가축이네요, 가축. 가축. 이런 식으로 막 중산층이 몰락해 가는 거죠. 예. 노예와 지배층, 가축과 주인. 뭐 이렇게 딱 두 갈래로 그냥 보면 되겠네요. 네. 현실, 미국의 그 양계장 현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설마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희망을 합니다. 예. 이게 사실 일부 특이한 경우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정확한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우리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네, 우리 농가 현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예. 네. 만약에 하림이라든가 아니면 마니커라든가 다른 닭고기 프랜차이즈 그쪽에서도 이 미국하고 똑같은 그런 행동을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농민들이 또 투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농민들 투쟁하면 장난 아니죠. 막 다 신나 부어버리고 뱀 뿌리고 막. 그렇죠. 네. 예, 난리 납니다. 칼 들고 쫓아오고 막. 예, 난리 나요. 예. 네. 예. 천천히 가는 거죠, 단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양기장에서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다른 식재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옥수수입니다. 옥수수. 옥수수를 사실 빼놓을 수가 없어요. 네. 옥수수가 사실 더 큰 거거든요. 네. 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거는 그동안에 그냥 맛배기로. 옥수수가 이게 더 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괜히 옥수수 국제시장 같은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농업에서 옥수수가 차지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사실 무시무시한 겁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으로 특히 중요한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의 다양성에 대해서 몇 개의 회사만이 어떤 환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게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사실 농작물의 종류까지도 몇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음식의 근원을 따라가면은 결국 종착역이 한 곳으로 끝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이오와주의 거대한 옥수수밭.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다수가 옥수수를 야무지게 제조업해서 나온다라는 거죠. 제조업이요. 네, 야무지게 제조업했어요. 아주. 그래서 이제 100년 전 옥수수의 생산성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네. 옥수수가 생산성,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점 옥수수가 미국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100년 전 미국의 농부는 에이커당 약 20석 정도 키울 수 있었는데 에이커라면은 면적을 나타내는 단위죠. 사실 미국은 이제 이 면적을 나타내는 그 단위나 이런 길이나 이런 게 다 좀 국제 표준이 아니더라고요. 에이커, 무슨 인치,
예. 마일스, 몇 마일 이런 식으로 따져. 스피드도 몇 마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예. 키로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에이커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몇 제곱킬로미터나 될까요? 제가 사실 그거 알아본다는 게 제가 에이커는 제가 좀 까먹었어요 사실. 근데 잠깐만. 아무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네. 예전에는 뭐 생산성이 에이커당 20석 정도 키울 수 있었는데 예. 100년 전. 예. 근데 지금은 200석이래요. 200석 이상. 아. 그러니까 이제 에이커보다는 이제 생산성이 얼마만큼 더 향상이 되느냐. 뭐, 200가마니 정도 예. 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10배 이상의 생산성이 되는 거죠. 같은 공간에서. 예. 그래서 이게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가능한 거거든요. 네. 뭐 돈 벌겠다는데 왜 누가 못하게 못 말리는 거지. 네. 회사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제조사는 또 얼마나 챙기겠어요. 거기 따라가는 비료사, 예. 농약 제조사, 예. 모두 다 같이 더불어서 돈을 벌겠죠. 그 보니까 농약을 헬리콥터 아니면 그 경비행기 갖다가 농약을 쫙 뿌리는 것도 또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뭐 얼마나 농약을 훨씬 많이 뿌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농약통 가지고 이제 칙칙 이제 뿌리잖아요, 분무기처럼. 예. 그게 아니라 비행기로 막 뿌리고 막 그러니까 예. 이게 최소한 우리나라 농약 뿌리는 거에 거의 10배 가까운 농약을 뿌려야 된대요. 10배. 2배에서 10배 이상 최소. 2배에서 10배. 예. 아. 예. 그제 뭐 농약의 어떤 수준 자체가 스케일 자체가 다른 거죠, 막. 예. 예. 그래서 이 옥수수를 재배하는 면적이 예. 미국 전체 면적에서 얼마나 차지할 것 같으세요? 글쎄요. 옥수수 면적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미국 전체 크기의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뭐 대도시가 서쪽 동쪽 내만 좀 차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앙 쪽이 아무래도 좀 농지 아니면은 황량한 곳이라고 치면은 한 40-50% 정도 될까요? 옥수수만 재배하는 지역인데 옥수수만 재배하는 지역이 미국의 몇 퍼센트랍니까? 그러면은 한 20%? 그래도 꽤 많이 맞히는 이게 미국 전체 명적의 30%래요. 아, 네. 미국 전체 인간이 이제 사실 인간의 신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잖아요. 예, 30%만 이게 뭐 덩어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전체 30%가 옥수수에 굉장히 많은 미국이 얼마나 또 큰 땅이에요. 사실. 예. 우리나라의 몇 배죠? 미국이? 면적에 대해서는 몇십 배 이상 될 거야, 아마. 몇십 배 이상. 50배. 미국의 한 개 주가 우리나라보다 더 크니까. 예, 미국이 50개 주잖아요. 50배? 50배도 넘는 거죠. 네. 캘리포니아 하나만 해도 일본이랑 같은 크기인데, 일본은 더 큰데, 캘리포니아가. 예, 근데 그 중에서 30%가 옥수수만 기르는 땅이에요. 예, 딴 것도 아니고, 뭐, 콩, 뭐, 잣 이런 거 하나도 없어. 옥수수만 오로지. 미국은 그냥 옥수수죠, 옥수수 그냥.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 밭이 아니라 옥수수 바다죠, 그냥. 바다요? 끝없이 펼 수준이에요, 그냥. 예, 제가 중서부 시카고에서 동부 뉴욕까지 차를 먹어가는 적이 있는데, 뭐, 운전 시간만 해도 한 10시간 이상 걸려요, 최소한. 예, 근데 이 옥수수밭 심어놓은 동네는 그냥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옥수수밭만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이 옥수수밭이 미국에. 그러니까 뭐, 해지는 노을 막 수평선 막 자동차 몰고 가는데 막 옥수수 지평선 넘어는 바람이 막 불고 막 옥수수 수염 파도처럼 막 넘실거리고 막 수염이 막 옥수수 수염 막 금빛이잖아요. 막 네. 금빛가루 널리고 막 머나먼 나라로 막 끝없이 달리는 거야 막 푸른 바다 저 멀리 막 상상이 안 되네요. 이게 낭만적인 거죠. 하지만 이 옥수수 산업 이면에는 막 암울한 미래가 예, 원래 막 그래서 이제 뭐 농업이라는 게 조금 비싸면은 안 먹는다는 그 다짐이 있거든요. 네, 왜 바나나 비싸면 안 먹잖아요. 네. 뭐 사과 먹고 뭐 바나나 말고 다른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옥수수도 비싸면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경제 용어로 엘라스틱 시리 예,
이제 가격의 탄력성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제 가격이 조금 비싸면 수요가 팍 떨어지는 거고, 조금 싸면 수요가 팍 올라가고, 농산물 그렇잖아요. 예, 조금 비싸지면은 안 먹고, 조금 싸지면은 갑자기 막 팔리고. 예, 근데 이제 석유나 다이아몬드, 뭐 이런 필수품, 아니면 뭐 중독, 뭐 담배라든지 뭐 이런 거 막 비싸도 막 다 그냥 먹잖아요. 네, 네, 뭐. 그러니까 대체 상품이 없는 거죠. 비싸건 싸건 막 계속 팔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농산물 업자들은 이제 가격에 의해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입 농산물 개발하면 막 농약 먹고 자살하고 막 분신 자살하고 막 칼 들고 쫓아오고 막 별의별 막 배에다가 X자 긋고 막 Z자 그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 이게 가격의 탄력성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농산물 대기업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로비를 하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네, 정치인, 정부 관계자들하고 로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옥수수를 과잉 생산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미국 전체 면적의 3분의 2인데 딴 거 안 한다고 막 쌀 뭐 이런 거 없어. 막 다 전부 옥수수야 막. 과잉 생산하니까 과잉 생산을 다 소비해야 되는 거거든. 예. 손해 보지 않도록 정부는 보상과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어요. 이제 다국적 기업들과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제 미국은 로비스트가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의 곡물 회사들 보면 ADM, 예. 카길, 스미스필, 아, 또 스미스필드가 나오네요. 스미스필, 타이슨 이거 다 그냥 같이 그냥 뭐 하기도 하고 예, 또 따로 전문 분야를 또 따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타이슨도 여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예. 거대 기업들이 이제 옥수수를 원가 이하로 생산 원가 이하로 사들이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조금이 사실 알고 보면 농부들한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옥수수를 싸게 거대 기업에서 대량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정부 보조금이 거대 기업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결과. 네. 아,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옥수수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일단 초반쯤은 예,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왜 그 옥수수에 대해서 왜 난리를 치느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슈퍼마켓에 가면은 모든 제품의 90%가 옥수수가 들어가 있대요. 예. 네. 그거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신진우였고요. 네, 저는 이나. 예. 이날 편집장님이었습니다. 자, 코드님 전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